2021학년도 광운대 입시 변경안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올해 광운대는요, 수시 모집 선발을 비율을 유지합니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합니다. 62%라는 수시 선발 비율을 유지하고요. 또 정시 선발 비율도 당연히 같이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시 모집 62%, 정시 모집 38%. 사실 광운대는 정시 모집 선발 비율이 높은 편이어서 사실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고른 기회 농어촌 학생, 또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의 전형 방법이 변경되는데요. 이전까지는 단계별 전형이었죠. 그래서 서류종합평가로 일정 배수를 뽑고 2단계에서 면접평가를 실시하는 그런 방식에서 2021학년도에는 서류종합평가 100%, 즉 일괄 선발 일괄 합산 선발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 면접이 없어지고 서류 종합 평가 100%로만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는 고른 기회 전형의 세부 지원 자격도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2020학년도에는 농어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족, 국가보훈 대상자, 만학도 이렇게 해당이 됐었는데 2021학년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국가보훈 대상자, 만학도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즉 농어촌 학생이 빠진 상황이고요. 그래서 농어촌 학생 전형이 고른기회 전형에서 빠졌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이제 별도로 나간 거죠. 고른기회, 농어촌 학생 전형 이렇게. 그러니까 고른기회 전형 내에 포함됐었던 농어촌 학생이 별도로 빠진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술우수자 선발 방법도 변경이 되는데요. 논술고사 60에 학생부 40이었는데 논술의 비중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논술고사 70%에 학생부 30% 비중으로 학생을 선발한다고 하니까 광운대 논술 전형을 지원하고자 했었던 학생들은 논술 실력 향상이 좀 더 중요해졌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지금 재외국민 전형 지원 자격 표준화되는 거는 뭐 어느 학교나 동일하니까 해외 근무자 자녀만 해당이 되고 외국의 중고교 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재학한 경우에만 재외국민 전형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시는 모집군 그대로 유지하는데요. 지금 정시 모집 선발 비율 그러니까 모집 인원이라든지 모집군 유지 그대로 진행이 되고 가산점에서 변경된 부분이 있다고 해요.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 이제 일반 학생 전형, 농어촌 학생 전형, 또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 등등에서 정보융합 학부가 2020학년도에는 수학 가형에 15%의 가산점을 뒀었는데요. 2021학년도에는 10%의 가산점을 주는 걸로 가산점이 좀 내려갔어요. 그리고 건축학과 5년제에서도 역시나 수학 가형이 15%, 또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의 자연계열에서도 수학 가형을 응시했을 때 15%의 가산점을 주었었는데 2021학년도에는 수학 가형을 응시해도 10%의 가산점을 주는 걸로 다 변경이 되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부분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교차 지원이 가능해졌어요. 자연계에서 인문계 교차 지원이 가능해졌고 사회탐구 응시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제2외국어 한문 영역 중 한 과목을 사회탐구 한 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시에서 변경된 부분이 광운대에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수시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 논술, 교과전형, 실기실적 전형, 또 재외국민 전형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수시 광운대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의 광운 참비인재 전형이 있죠. 이 참비인재 전형은 1단계 서류종합평가로 3배수를 뽑은 후에 2단계에서 면접평가 30이 진행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농어촌 전형이라든지 고른기회, 특성화고 졸업, 서해 5도 출신자 전형 등등은 서류종합 평가로만 100%로만 진행이 되니까요. 이 부분 다르다라는 거, 면접이 없다라는 거 확인하시고 논술 전형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생부 100%입니다. 그러니까 교과 100%로만 전형이 진행된다. 또 실기 실적 전형은 뭐 경기 실적 40%에 실기 50, 학생부 10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광운대는 수시 전형에서요. 모든 전형에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기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정시에서는 가나 다군으로 군을 나누어서 학생을 선발하는데요. 다 수능 100%로 치러지고 학스포츠 융합과학과의 경우만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시에서 선발하는 것이지만 학생부 교과로 스포츠 융합 과학과를 뽑는다. 즉 여기서 수능이 아예 안 들어간다라는 건 아니고 수능 30%에 학생부가 40%가 반영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능 30, 학생부 40, 실기 30 이 비율로 뽑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수시 전형에서는 다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논술고사 전형이 이제 논술의 반영 비중이 조금 확대되고 또 내신의 반영 비중은 조금 축소되었잖아요. 그래서 논술고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연계열은 수리논술, 과학논술 없이 수리논술만 보고 인문계열은 통합교과형 논술을 봅니다. 그래서 두 문제가 나오는데 인문계열은 700에서 1000자를 쓰는 그런 유형으로 두 문제가 나오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제 서류종합평가에 들어가는 서류는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광운대에서 학종 서류를 평가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기준은 학업 역량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부 서류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학생의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또 인성 이렇게 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접 평가가 치러지죠. 광운 찬빛 인재 전형에서 2단계에서 면접 30%인데요. 1인당 10분 내외의 면접인데 여기서 이제 그 서류를 통해서 개인에 적합한 질문을 통해 이 학생의 발전 가능성, 논리적 사고력, 인성을 평가한다라고 해요. 문제가 제시문으로 이게 나오는 그런 거는 없지요. 제시문 면접이 아니라 이제 서류를 기반으로 한 면접인데 면접 자체가 조금 까다로워서 이제 논리 사고력, 문제 해결력 이런 것들을 좀 묻는다라고 하니까 광운대 면접에 잘 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과 전형이나 논술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 내신을 반영할 때는 학년별 비중을 두고 반영합니다. 광운대는 교과 학생부를 반영하는 방식이 1학년 20%, 2학년 40, 3학년 40%예요. 따라서 이제 1학년 때 성적이 다소 미진했다 하더라도 2, 3학년 때 학생부 성적이 상승이 되었고 합쳤을 때는 또 다른 환산 점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 20, 40, 40의 반영 비율로 학생을 선발한다 보시면 되고요. 교과가 80%에 출결봉사 각각 10%씩을 반영합니다. 반영 교과목은 자연계열은 국영수사, 스포츠융합과학과는 국영사과, 수학이 빠지고 사회과학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스포츠융합과학과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어, 사회과학이 반영되고 인문계열은 국영수사 이렇게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과 반영 반영 과목이라든지 학년별 반영 비율이 다 상이하다라는 거 광운대의 교과 전형이나 논술 전형에서는 이렇게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정시에서 그 스포츠 융합과학과를 교과를 40% 적용해서 뽑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부를 반영하는 방식은. 그러면 이제 정시에서 수능을 반영하는 방법도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표준 점수를 국어, 수학 활용하고 영어는 등급 변환, 그 다음에 탐구는 100분위에 따른 변환 표준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요. 영어는 1등급이 200점, 2등급 197점, 3등급 192점 이런 식으로 2등급에서 3등급 그 등급이 차이가 날수록 편차도 커지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등급별로 변환 점수를 바꾸어서 이제 반영을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자연 계열은 국어 반영 비중이 20%, 수학이 35%인데 건축학과만 국어가 25%, 수학이 30%입니다. 영어와 탐구는 영어가 20, 탐구 25%로 동일한데요. 스포츠 융합과학과는 자연계열 학과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국어가 40%, 수학이 빠지고 자연계열 학과이지만 영어가 30%, 그 다음에
탐구 과목이 30% 이렇게 반영이 된다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수능을 반영하는 정시 전형을 치를 때는 수능이 이렇게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인문 계열에서는 국어가 30, 수학 25, 영어 20, 탐구 25의 비율, 또 경상 경영 쪽, 경영학부나 또 국제통상학부 쪽은 국어가 30, 수학이 35, 영어 20, 탐구 15의 비율로 학생을 선발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 보시고요. 또 광운대는 가산점을 수학 가형과 과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융합학부나 건축학과 5년제 자연계열의 경우에 수학 가형을 이제 응시했을 때 또 과탐을 응시했을 때 각각 가산점을 둡니다. 일반 학생 전형의 경우 또 농어촌 학생의 전형에는 모든 학과가 다 이렇지는 않고요. 정보융합학부와 건축학과의 경우에만 수학 가형을 응시했을 때 10%의 가산, 또 과탐을 응시했을 때 정보융합은 5%의 가산인데요.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이 학과들이 탐구의 영역 구분, 그러니까 탐구를 제한을 두지 않거나, 즉 사탐을 응시해도 정보융합학부를 지원할 수 있게끔 해놨거든요. 또 이제 건축학과 같은 경우에도 수학 가형이든 나형이든 구분을 두지 않아서 사실 나형을 응시해도 지원할 수 있는 학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학과들은 가형을 응시하거나 과탐을 응시했을 때 가산점을 주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에서 수능으로 자연계열을 지원할 때 수학 가형을 응시하면 역시나 10%, 과탐 응시하면 5%의 가산점을 줍니다. 한국사는 4등급까지는 10점의 가산점을 모두 받을 수 있으니까요. 4등급까지는 한국사를 다 가산점에서 감점을 받을 일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시학령이었습니다.